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작 북한은 지금 내부 상황 돌보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서 극심한 봄 가뭄으로 올해 식량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급성 전염병도 발생했습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싶은데요. 박철현 기자, 북한 상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최근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영군 일대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1호 약품을 이들 지역에 보냈다고 합니다.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장내성 전염병은 장티푸스나 콜레라처럼 주로 대변을 통해 감염된 병원체가 장의 점막에 붙어 질환을 일으키는 전염병인데요. 북한이 공개한 감염 규모는 800세대, 줄잡아 수천 명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전염 경로를 차단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잖아요. 농사의 차질이 크겠습니다. 북한 전체 쌀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황해남도는 북한 최대 곡창지대로 꼽히는데요. 봄가뭄이 지속된 데다 새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 부부가 황해남도에 비상약을 보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오는 해주시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보를 적시며 조선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코로나 확산 때도 자신의 상비약품을 주민들에게 기부했었는데요. 이때도 약이 전달된 곳은 황해남도였습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여동생 김여정과 현송월, 조용환, 리일환 등 당 간부들도 잇따라 이곳에 의약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민심을 다독인다고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 불안감이 상당하겠는데요. 코로나가 안정되고 있다 전하던 북한 방역당국은 다시 장내성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내성 전염병을 비롯한 전염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약 접종에 힘을 넣으며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수원지 소독을 강화하라, 유해 곤충 박멸 사업도 진행하라고 다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이미 최고 강도의 방역을 벌이던 상황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번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와 비서국 회의도 잇따라 열었는데요. 주요 화두는 규율 확립이었다고 합니다. 네, 간부들의 기강회의를 지적하면서 강한 질책도 이어졌는데요. 대규모 인사교체도 있었나 보죠? 노동당 전원회의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비서국 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주재했는데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때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엄격한 감독 사업 체계와 책벌 제도로 당 간부들이 규율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직무태만과 기강회의가 드러남에 따라 통제와 감시, 처벌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면서 기강 확립의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생필품 품질이 좋지 않다면서 김 위원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앞서 간부들에게 주민들이 쓰는 소비품을 사오라 지시했고 참석자들은 아이들 허리띠부터 치약까지 하나둘 갖고 왔다는데요. 김 위원장은 제품을 들어보이며 질이 어떠하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김덕훈 내각 총리는 곧바로 각종 경공업 공장 등을 시찰하며 품질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품질 감독 사업을 강화해서 자기 공장과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질 좋은 소비품들을 떳떳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또한 민생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겠죠? 네, 북한 방송은 이와 별도로 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초기 분유와 이유식 긴급 수송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특집물도 만들어 방영했는데요. 15일 24시까지 전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기젓가루, 암가루 공급 사업을 끝낼 때 대한 가업이었습니다.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분유 공급을 마쳤다는 선정과 함께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는 주민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혜빈이가 지금 열도 다 정상으로 내리고 배도 애기 젓가락을 마음껏 먹고 배도 불러서 지금 계속 웃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북한의 대외 라인이 대폭 개편됐죠. 대미 전문가이자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곤 했던 최선희가 외무상에 전격 발탁됐고 대남통인 리성건 외무상은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원칙을 천명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대외 라인업을 정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 수뇌부도 대폭 교체됐다면서요? 리영길 국방상을 제외한 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군의 정치 교양과 인사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 권영진이 해임되고 후임에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임명됐는데요. 반체제 동향을 감시하던 담당자가 총정치국장에 오른 만큼 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총참모장에는 리태섭이 임명됐고 대남 해외 공작을 전담하는 정찰 총국장은 리창호로 바뀌었습니다. 당 군수공업부장도 유진에서 조춘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임명된 지 1년도 안 된 유진이 물러난 건 지난 3월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춘용은 2014년부터 군수산업을 이끌어온 베테랑인데요. 앞으로 전략무기 개발과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 교육을 담당했던 현철의 국방성 총고문의 장례식이 얼마 전 화제가 됐었죠. 네, 김 위원장이 직접 관을 메고 눈물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에는 현철회를 다룬 기록 영화가 새로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김 위원장의 후계자 준비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2009년 훨씬 전부터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군부의 모든 보고서를 받고 결정도 내렸다는 겁니다. 최유찬 기자가 이 기록 영화를 토대로 김정은 후계 권력 장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현철의 병실, 김정은 위원장이 멎어가는 심장 박동을 모니터로 확인하며 그의 임종을 지킵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직접 그의 관을 맬 정도로 각별했던 현철회와의 관계는 그와 주고받았던 편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정문이도 현철의 동지를 하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스스로를 정은이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현철회와의 관계와 함께 김 위원장의 후계 체제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보여줍니다. 2010년 9월 27살의 김정은은 인민군 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이 되며 후계자로 공식 등극합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2년 만에 후계 체제가 선포된 겁니다. 그때부터 김정일이 이제 자기가 3년밖에 못 살 거라는 걸 알고서 후계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 기록 영화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후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줍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현철의 옆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소년, 10대 초반, 많아야 중반의 어린 김정은입니다. 현철에는 일찌감치 김정은 위원장을 3대 세습 후계자로 직감했습니다. 백두혈통의 진짜배기 원기둥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안도감, 혁명의 만년대계인 영도의 계승 문제는 걱정이 없다는 확신. 현철에는 그렇게 군부에서 시작된 김정은의 후계 수업과 정치 경력을 총괄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군대 사업을 맡으셔야 한다. 젊으신 지도자 동지께 우리 군대 사업을 통째로 맡겨드리자.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군부 장악을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발간한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교사용 참고 도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3살이던 2006년 말 군사대학 졸업과 동시에 인민군 지휘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까지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에 자신의 아들을 사실상 후계자로 공표한 겁니다. 현철에는 이미 이 무렵 김정은을 김정일에 버금가는 군부의 최고 지도자로 받듭니다.
오래전부터 전사는 김정은 동지께 스스럼 없이 모든 문제를 아뢰이고 우리 혁명 무력의 천만 대소사를 빠짐없이 보고드리었으며 무력기관에 장군님께 올리는 모든 보고 문건을 김정은 동지께 먼저 보고 올려 결론을 받는 사업 체계부터 세워놓았습니다.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북한 당 내부에서 결정이 됐을 때 이미 그때부터 김일성에게 올라간 모든 보고가 김정일 거쳐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현철회가 김정일에게 올라가는 보고가 김정일 거쳐서 올라가도록 하는데 앞장섰다고 봐야겠죠. 외부 세계에 김정은 후계자 내정 소식이 전파된 것이 2009년. 후계자로 공식 석상에 나온 게 2010년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그보다 훨씬 전 현철회의 주도로 북한 군부를 장악해가며 후계자로 우뚝 서 있었던 겁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 행동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번에 인공지구 위성을 여격하겠다던 적들의 작동에 반타격을 가한 것이 우리 김 대장이라고. 그가 반타격 사령관이라서 육해공군을 지휘하였다. 현철의 기록 영화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그가 군부 숙청을 주도했다는 대목입니다. 1969년 군부 실세 김창봉 등을 숙청하고 군을 노동당의 통제 아래 두면서 김정일은 후계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3대 김정은으로 세습이 이루어진 직후 권력 초기 대대적인 군부 숙청과 물갈이도 현철회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대해진 성군 정치의 군부를 약화시켜야만 김정은 위원장이 군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또 가장 걸림대는 성군 정치로 비대해진 군부를 숙청할 필요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인식을 했다고 보여질 때 그 군부 장악에 현철회가 가장 앞장을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현철의 기록 영화를 만들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손을 잡아 이끌며 군문의 권력 기반을 조성하고 권위와 경력을 만들어준 후견인 현철회에 대한 보훈인 셈입니다. 어린 소년이 20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11년 차 절대 권력자로 지위를 굳힌 그 배경에는 오랜 시간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으니 현철회의 일대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네, 다음 주 남부지방부터 서서히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극심한 가뭄으로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기 6월 중순은 농촌은 많이 바쁠 때잖아요. 뭘 할 때인가요? 네, 지금 모내기 끝나고 김매기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내기가 끝나면 하루 정도 뭐 쉬면서 뭐 돼지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갔겠는데 네. 아마 올해는 바로 이제 김매기 들어갔을 거고요. 밀벌이 또 가을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확 준비하면서 한쪽으로는 밀벌이 가을이 시작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네. 얼마 전 북한은 전국적 범위에서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10일까지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북한 TV에서는 이 모내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강용군 삼봉협동농장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던 5월 초 조선중앙TV는 8시 보도에서 현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깐이라도 혼운을 팔게 되면 빈포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운송공들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리덕성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사리본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기계화 비중을 최대로 높여 매일 모내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모내기 방법과 현황을 이렇게 각도 특파 기자들 동원해서 모내기 기간 내내 전하기도 했고요. 방송원이 모내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내기 취재는 허전들을 돌아보는 어느 한 농장원의 모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모내기를 한다. 또 당국이 뭐 경쟁을 부추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사회주의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상품까지 걸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 먼저 끝나고 뭐 이런 거면 이제
좀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이게 이제 모내기가 전투 아닙니까? 근데 전투에서도 또 경쟁하니까 사실 좀 피곤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협동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북한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저희 실적을 그려내는 막대 그래프 같이 그걸 붙임으로 해서 이제 분족끼리 작업반끼리 누가 더 빨리 많은 실적을 달성하는지 그렇게 또 확인을 또 하더라고요. 북한은 이 식량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모내기 소식을 그만큼 지금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식량이 한 100만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의 거의 한 60%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하루 늦어지면 전국적으로 몇 톤의 식량이 하늘로 날아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모내기가 늦어지는 것만큼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주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내기. 남북 공히 올 봄에는 좀 가뭄이 심했는데요. 모내기가 제대로 됐을까요? 기본 면적에 이제 모내기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이제 배고를 봤을 때 한 70% 정도가 기본 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물었기 때문에 척이 생육, 그러니까 모판에서 벼들의 척이 생육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가 많이 늦어졌고 실질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원래는 기본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이 끝나야 되는 시기거든요.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농촌에 있는 협동농장의 인근 뭐 도시민이나 지역 군인들이 동원돼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안 돼서 늦어진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가뭄이죠. 그래서 농업 용수가 공급돼야 되는데 가뭄이다 보니까 이 모내기도 자연스럽게 좀 물 확보가 될 때까지 좀 지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수문국 일꾼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4월부터 이제 5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27% 정도인데 이것은 기상 간축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됩니다. 북한도 5월 말 6월 초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유독 곡창지대는 또 강수량이 적었어요. 사실 가뭄이 주로 집중되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해북도 지역이나 황해남도 지역이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운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 좋게 딴 데 오고 거기만 안 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뭐 도시 쪽은 많이 안정화됐다지만 농촌 쪽으로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약국문 열어놓고 군인들이 뭐 거의 뭐 버초를 쏘다시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잡아가는 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농촌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분산되어 있고 더러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현재 이제 보건 인력이나 보건 수준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또 확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 기반, 농자재, 비료, 농약, 종자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좀 수입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북중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농촌의 농업을 좀 더 생산성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부분의 급선무로 농사를 꼽으면서 성과를 독촉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TV는 요즘 밀과 보리의 성공적인 수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밀농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고 과학적인 농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마지막까지 이악하게 노력한다면 밀과 보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북한이 옥수수가 박국식의 왕이라고 하면서 밀, 보리는 그냥 이모작하는 차원에서만 재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중요하게 밀, 보리로 전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정책적으로는 밭 경지 면적이 한 30%까지 늘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이제 면적이 늘리다 보니까 정자도 충분하게 구하지 못했거니와 이 정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좋은 정자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겨울 가뭄이 있었고 4월, 5월 계속 가물어서 작황 자체가 별로 시원치 못합니다.
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밀과 보리를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김일성 시대에는 쌀하고 옥수수를 강조를 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쌀하고 감자,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서는 밀과 보리를 강조를 했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벼의 생산에는 한계가 있고 식량 대체 부족으로 밀을 생산을 높여서 그런 것들을 뭐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식생활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보면 쌀로만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밀과 보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식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뭄은 사실 북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도 피해가 컸는데요. 비슷하게 비가 오거나 가물이 들어도 북한의 피해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사회 기반 시설, 물 관리 기반 시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 관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면 같은 강수량을 내도 우리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기상학적 가뭄이 있어요. 그거는 평년 대비 그 이하로 강수량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좀 저희가 특별하게 보는 측면은 이제 농업적 가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업 용수 및 그 토양 수분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농작물이 성장에 좀 방해를 하는 그런 가뭄이고, 저희가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이 가뭄이라는 건 농업적 가뭄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뭐 수온공인, 뭐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을 줘서 이제 그 말단에 있는 농경지까지 물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한 뭐 투자,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서 물 부족이 더 우리 남한보다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판국인데요. 그러게요. 네. 보릿고개라고 하죠. 이 춘궁기가 끝나자마자 또 식량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춘궁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쌀 가격이랑 계속 올라가기는 하는데, 한 제대로 되려면 그 정상이 한 4,500, 4,700 뭐 이 정도로 버는데 5,600원을 한 1,000원 정도 거의 20% 이제 뛰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1,700, 1,800, 2,000원 선이 그 기본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버는데 3,000원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춘궁기에다가 더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요. 춘궁기 시대에 일컬어서 부르는 말을 전량세대라고 하는데, 전량세대는 농촌 주민들이 돈도 없고 식량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그나마 쌀을 그 장마당, 시당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폐쇄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유독 심하긴 했지만 사실 가뭄 피해는 거의 매번 반복되잖아요. 네.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네, 그 가뭄 피해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님 한데 뭐 와이로 랩을 좀 지어가지고 좀 한반도에 많이 내리게 해달라. 그 사실 재원의 문제, 기술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사람 머릿수 가지고 이제 아이들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양동이 들고 뛰어갔다 하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농업 생산 인프라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재원이나 기술을 투자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은 그렇게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제사회와 협업을 해야 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뭄이 끝나자마자 또 장마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는데요. 남북한 모두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와 북한 식량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향의 도시 전북 전주에선 해마다 특별한 댄스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통일을 주제로 펼치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인데요. 올해 벌써 9회째 대회가 열렸다네요. 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대회로 치러야 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네, 야외 무대에서 춤판이 벌어지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도 이어졌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엔데믹을 맞은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빼곡한 한옥들 틈 사이로 한복 차림의 수많은 시민들이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초여름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 한옥마을로 들려오던 흥겨운 가락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옥마을 옆에 자리 잡은 옛 전주 읍성의 남문 풍남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야외 무대에서 젊은이들이 국악 등의 멜로디에 맞춰 열정 넘치는 춤 대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의 사전 행사 댄스 배틀이 열리고 있던 건데요. 청소년들에게 그 통일과 평화 이런 문제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함께 즐기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만난 청소년들이 무작위로 2명씩 한 팀을 이뤄 토너먼트식으로 춤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만난 지 반나절 만에 말 그대로 절친 한 명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는 느끼고 합이 잘 맞아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팝핑이라는 팝핑. 장르인데 근육을 튀겨서 사전 행사 댄스 배틀이 끝나고 어둑어둑해지던 저녁 시간. 잠시 후 이곳 전주 풍남문 광장에선 통일을 주제로 한 9번째 청소년 댄스 대회가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야외 무대라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관람해 보시죠. 광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몰려든 시민들과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청소년 통일 퍼포먼스 대회를 열게 된 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에 막이 오르고 동영상 예선을 통과한 12팀의 결선 공연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무대에 오른 첫 번째 출전팀은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20대 대학생 10명이 뭉쳐 혼자보다는 우리가 더 위대하다는 의미를 춤 사이에 녹여내봤고요. 11명의 대학생팀은 우리의 민요가락에 맞춘 전통무용으로 민족의 아픔과 화해를 표현했습니다. 이 팀은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16.5살. 16.5살. 평균 나이 16.5세라는 이 청소년 팀은 마치 로봇 같은 절도 있는 춤선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표현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고요. 도복을 입고 나온 경남 김해의 여고생 4인조 팀은 직접 태권도 동작을 응용해 만든 다채로운 안무로 발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애환을 다룬 팀들이 많았습니다. 흥남철수로 헤어진 한 가족사를 다룬 영화 국제시장으로 시작된 이 작품은 남북의 국기를 접목시킨 의상과 딱딱 들어맞는 칼군무로 결국 우리는 하나임을 강조했고요. 짱 멋있어요. 너무 딱딱 맞는 칼군무도 멋있고 노래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뭉쳤다는 여고생 3인조 팀은 6.25 전쟁 당시 영상과 의상으로 시작하더니 속보입니다. 2025년 6월 25일 현 시간부로 전쟁과 오랜 휴전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통일 후 75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후 이산가족의 해우를 그리는 서사적 연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이 된 후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행복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평온했던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도 등장합니다. 미국 깨물면 많이 아파. 영화 내용을 패러디해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만들어진 이 작품은 스트릿 댄스의 한 장르, 락킹 하나로 통일감과 동시에 다양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고 결국 대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싹 다 치유해주는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다들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았던 유명 댄서들도 어린 학생들의 넘치는 끼와 창의적으로 표현된 생각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떤 걸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분명하시다면 또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게 최고의 퍼포먼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퀴즈 시간도 가져가며 오랜만에 시민들과 호흡해본 통일 댄스 대회. 북한의 국보 1호는 무엇일까요? 평양성 정답입니다. 하나를 향한 청소년들의 춤으로 모두가 하나 되며 한옥마을의 초여름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소꿉친구면은 송아지 동무 같은 걸로 저 어릴 때 같이 키워서 살았다는 식으로 하면 송아지 동무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강아지 동무요. 송아지 동무? 송아지가 여러 마리. 북한말 송아지 동무는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친구를 뜻하는 말로 남한에서는 흔히 소꿉친구라고 합니다. 맞았어. 강아지 동무랑 조금 헷갈렸는데 너무 제가 잘한 것 같은. 아 뭐야? 강아지가 더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뿌듯해요. 이번 화요일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되는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